우선은 저희가 오늘 완주하신 분이 은희님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주자 먼저 1대 피드백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5일 때 저희 질문방으로 해서 답변 질문 못 하셨던 부분들 해서 덕수님도 그렇고, 이제 윤정님도 그렇고 질문을 좀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은희 거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카테고리 지금 어느 정도는 수정 보완을 하신 거죠? 때보다 좀 더 했고, 아직 글은 다 못 옮겼어요. 근데 만들 카테고리는 다 만들어 놓긴 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음, 풍경, 정돈, 건강. 음, 아마 뭐지? 지금 보이는 거에서 밑에 있는 부분은, 어, 짧게 접어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데일리 쪽으로 넣을 예정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네, C 버전으로 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보신 거죠? 어, 음, 다음 예술가. 그린플루언서 이런 쪽은 관련도가 없죠, 좀. 네, 지금 그 사진 말고 그 글로 되어 있는 밑에 네 개는 딴 데로 옮기려고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네, 네, 요 네, 지금 마음 예술가 요 네 개 카테고리는 마음 네, 예술가의 네, 네, 원에 해당이 되는데 요 네, 아래쪽 네, 네 개 같은 경우는 지금 불필요하고 이거는 네,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네, 되는 것이 있기도 하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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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게 맞고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의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 분리되는 게 맞고 그 네, 다음에 보면은 세상 바라보기 긍정 감사일기 요것 또한 개인의 이쪽으로 가깝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도 분리가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음, 연속성 있게 가야 되는 것과 네, 비연속적으로 하고 포트폴리오로 끝나는 부분을 선택해야 돼요. 아,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연속성 있게 계속 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네, 독서 같은 거는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카테고리 하나의 명목이 있는 거죠. 앞으로도 책은 읽을 네, 거니까. 근데 네, 그린플루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쪽은 우리가 커리어를 발전시킬 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 음, 공부했을 때 해봤던 나의 하나의 포트폴리오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거 네, 같은 경우는 비정기성인 거죠. 그리고 네, 앞으로 업데이트나 이런 게 적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그래서 네, 요 영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내가 뭔가 앞으로도 어떤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음, 챌린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중에 부득이하게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요런 네, 약간 학습과 달래 같이 내가 네, 이렇게 비정기적이지만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하는 것들을 그 하나로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 네, 근데 여기 학습과 달래가 이 카테고리의 성향을 어떤 걸 목적으로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네, 이름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서 내가 앞으로도 성장하고 공부하고 비정기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모여도 되는 느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음, 뭐 네, 백이 럭스도 하나의 그린플루언서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지구를 네, 위해서 하는 뭔가 백일의 노력 같은 이것 또한 하나의 뭔가 환경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내가 앞으로 가는 내 그 뭔가 커리어에 계속 연결성 있게 가는 것보다는 음, 잠깐의 어떤 노력이었던 게 음, 크니까 음, 이거를 카테고리를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이런 학습과 달래 같은 성향에 내가 중간중간 계속 공부하는 것들에는 차라리 제목에다가 또는 아, 네, 본문에다가 네, 그린플루언서 뭐 음, 베기러스 데이 음, 원, 데이 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본문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 나가면 아, 이 사람이 네. 꾸준히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라는 음, 부분에서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내 음, 커리어가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집중도가 떨어지게 만들기보다는 이 마음 예술가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더 집중도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보이는 데서는 요 네 개 카테고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나머지는 다 분리를 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이제 상상바라고 보기, 네, 긍정감사일기. 이것도 사실은 네. 다 같은 맥락에 이게 다 굳이 다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죠. 네. 하나는, 이거는 같은 카테고리 같아요. 세상 바라보기, 음, 긍정감사일기. 그러니까 내 음, 생각을 정리하는 하나의 에세이스러운 뭔가 네, 느낌이죠.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굳이 카테고리를 분리하기보다는 그냥 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긍정과 감사일기는 하나에서도 같이. 많은 음, 사람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라는 거를 통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선은 인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성 있게 지금은 인도에 머무는 시간들이 꽤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컨텐츠가 계속 쌓일 거고 얘는 내가 한국에 나중에 오더라도 이 음, 부분이 누군가에겐 정보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분류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갈 거, 정보, 인도살이 중. 근데 여기에서 인도살이 중이 네. 여기 있는 것과 겹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인도 살면서 되게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서 인도에 살면서 들은 제 그냥 개인적인 사연이나 에피소드나 뭐 예를 들면 메이드에 관한 일이나 뭐 기사에 관한 일이나 아니면은 환경에 관한 거나 뭐 그런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쓰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하나의 나의 생각이 있기는 하네요. 네, 네,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인도 관련 정보에 내 생각이 네.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음, 가지도 그냥 인도살이 중 해서, 거기에, 인도살이 정보 해서 거기에 아, 내 아. 생각과 정보가 음, 합쳐지는 걸로 네. 하나로 가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저 들긴 하나 하거든요. 올리는데 그 두 개가 헷갈려가지고,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 네. 헷갈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땐 내 네네. 생각과 가깝고, 어떨 땐 정보와 가깝고, 근데 사실 두 개를 같이 네네. 쓰시게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네, 들어서. 근데 이제 네, 먹을 거, 갈 만한 거, 이거는 뭔가 관광에 대한 거, 뭔가 식당에 대한 거, 네, 이렇게 카테고리가 좀 명확한데, 정보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했듯이 뭐, 메이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뭐 거기서 쇼핑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측면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카테고리, 기타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는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음, 이 두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함께 가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우선은 네, 지금은 이 자리가 맞지만 향후에 내가 서울로 복귀했을 때는 얘 네. 카테고리의 자리는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네, 네, 이 카테고리는 계속 검색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로서 자기 네,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여기에 맞고 향후에는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얘가 접기가 되어도 상관없다. 왜냐면 이거는 네, 검색으로 들어오는 영역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음, 것 같아요.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다음 보면 엄마 행복이 꼭 아기 행복.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육아죠. 네, 육아도 네. 보면은 육아도 엄마 지금 행복의 이, 행복과 음, 네, 아이 이야기하고 엄마 이야기만 놔두고 밑에 세 네, 개를 위로 올리려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카테고리로 분류를 본다고 했을 때 네, 결국에는 이게 다 육아 쪽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네, 합치는 게 맞는 거고 사실은 네. 저는 아이랑 엄마랑 구분하는 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아예 어, 그냥 위에 거만 놔둬요. 예, 요, 그냥 엄마 행복이 곧 음, 아기 행복 그래서 뭐 아니면 뭐 약간 어 엄마와 아기 성장기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어, 복합적인 제목으로 어차피 육아 블로그를 하려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니니까 이것은 네네네네네네. 어떤 일상 중에서 육아가 나의 큰 영역이긴 하지만
육아 네. 블로그가 카테고리의 메인은 아니니까 얘가 네. 하나로서 그냥 그 안에 것들이 다 모여도 상관이 없다. 아, 네. 그런 크게 분리할 좋구나. 이유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카테고리는 가능하면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줄일까의 목적이 큰데 여기 같은 음, 경우는 지금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늘리는 네, 것은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네, 그 외에 왜냐면 저건 나의 어떤 커리어를 증명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네. 카테고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이런 것까지 다 하는 전문성이 음, 있구나라고 볼 수 음, 있지만 네, 육아로서 내가 전문가가 될 건 아니고 네, 그쪽으로 블로그가 될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하나로서 가되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 부분도 나의 생각과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도 결국에는 나의 성장과 생각과 막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달래님은 나라는 큰 카테고리와 전문가라는 큰 카테고리 두 가지만 있다고 보셔야 돼요. 어. 네. 근데 특별하게 하나 더 있는 건 인도. 네. 근데 아, 이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게 지금은 맞고 향후에는 네. 인도도 나에 들어가겠죠. 향후에는. 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세 개 카테고리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음, 엄마, 세상 바라보기, 긍정 감사일기, 뭐 음, 학습과 달래, 초보 독서가 달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나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만약에 학습과 달래나 초보 독서가 달래가 내가 마음예술가를 하기 위한 것의 영역에 해당된다.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경우에는 내가 그걸 따로, 위한 준비를 위해 이쪽에다 한다면 여기에 전문가적 견해를 얹어서 이쪽 카테고리로 가도 돼요. 어, 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심리 동작 지도사를 위한 좀 더 나의 업그레이드와 공부를 위해 책을 음, 읽었다. 그러면 그게 네, 초보 독서가에는 어울리지 않죠. 그럼 네, 그것은 내가 심리 동작에 대한 책을 읽었으면 심리 동작 네, 지도사 네, 글을 네, 쓰면서 이런 네, 책이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적 견해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네, 부분을 참고하시면 이 도서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음, 어떤 견해로서 이 카테고리로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네, 어,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네, 이, 이 여기 그린 인플루언스 이 부분은 나를 전문가로 보여주게 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나 성장하려고 하는 자기계발자로 보이게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게 함께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음, 영역이에요. 그래서 음, 나와 전문가를 분류한 것들이 가장 아, 큰 미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나라는 곳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육아는 그냥 그것의 일부인 것이니까 하나로 가고 이 밑에 네, 이제 데일리 트래블러 뭐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맛집 이렇게 다 모여져 있잖아요. 네, 이것 또한 사실은 그냥 나라는 사람이 네, 해온 나의 취미와 이런 음, 것들인데 네, 근데 이게 나의 중요한 영역 아니지만 네, 이게 사실 카테고리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네, 지금처럼 이렇게 분류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음, 만약에 내 이쪽 카테고리 전문가가 될 게 아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 음, 또한 여기는 전체가 다 그냥 일상으로 가도 상관은 없는 영역이긴 해요. 어, 아, 하지만 지금 글의 양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분류해서 쓰는 걸로 해요. 대신에 얘는 음, 접기. 네, 네. 그리고 아직 안 여기에 접해. 세상 이런 메뉴는 네. 왜 이게 뭐가 필요하지? 이거 모르겠어요. 세상은 뭐지? 근데 아, 카페, 네. 맛집, 해외, 국내 이거는 분류될 수 있는 영역일 수 있죠. 카테고리 네. 상에서도 분류가 되니까. 근데 달래 이것저것도 이것도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맛집 아, 여기 안에 맞아요,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 글로 들어가야 그래서 돼요. 도 결국에는 아까 위에 있었던 그 일상의 생각에 들어갈 수 있고 감정 또한 음, 일상의 네. 생각에 들어가서 아, 이 일상의 스토리 생각. 감성부터 시작해서 위에 네, 아까 네. 전에 세상 바라보기 긍정 세상 이렇게 다 같은 아, 맥락이죠. 글로 굳이 여러 개 넣어야겠다. 만들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를 분류하면 이게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도 글로 넣어야겠다. 네. 이 부분 좀 이해 가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사 네. 한번 찍은 거 한번 볼게요.
음, 여기는 글의 내용은 없고 그냥 영상만 있나요? 네, 네. 음, 좋아요. 좀 더 인도스러운 배경이면 좋겠다는 거. 음, 그리고 꼭 아이가 같이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이 몸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느낌이면 더 네,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아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한번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네, 네, 아기가 몸을 쓰는 것에 약간 방해가 되는 느낌인 것보다는 네. 다른 뭔가 약간 자유로우면서도 네, 아이가 그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배경이면 음, 좋겠다. 요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엄마가 이렇게 도는 걸 보여주는데 아기가 네. 돌 때 약간 안정적인 느낌보다는 아이가 불안정한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뭔지 네, 아시겠죠? 넘어졌었어요. 아이가 엄마를 따라하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약간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런 육아 네, 콘텐츠에는 조금 약간 예민해요. 그래서 어, 어, 애기 넘어진대요. 애기 불안해 보여요.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이 올 음,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음, 나의 어떤 부분을 가장 강조해서 보여줄 것인가라는 것을 목적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음, 이거를 내가 돌았다? 그러면은 도는 것이 왜 필요했는지 같은 것들이 음, 뭔가 약간 철학적이든 그 몸을 쓰는 것이든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것도 이제 텍스트로서 들어가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렌님은 완주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받으렸으면 하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제가 지금 그때 Q&A 그런 거 카페나 뭐 지식이나 네. 이런 거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그건 찾다가 좀 주제를 어떤 걸 할지 좀 모으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포스팅 한 거는 없고 제가 지금까지 쌓인 것 중에서 인도에서 정보 될 만한 거를 경험한 것 중에서 올려놓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되는 건지 지금 이것저것 올리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제목을 네, 보고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는 이제 달래님이 약간 키워드가 포함된 제목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인도 챗나이 주재원 네, 누군가는 인도 챗나이의 주재원으로 올 거고 네, 그리고 네, 댕기열 실제로 이런 약간 인도 지역이나 이런 쪽에 이 댕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나 말라리아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한쯤은 열이라면 이건가? 혹시 검사해봐야 되나? 뭐 이런 네, 걱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아폴로 병원이 아마도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병원에 가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 아폴로 병원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지명적으로 누군가는 검색해 볼 수 있는 네, 사회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전에는 그런 약간 검색할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한 포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음, 고객의 사용 언어를 포함한 제목을 좀 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혈액 검사 후기, 말라리아 혈액 네, 검사 후기, 댕기열 혈액 검사 후기, 댕기열 혈액 검사, 뭐 댕기열 음, 후기, 말라리아 음, 후기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조합을 일어날 수 있는 구성으로 키워드를 만들 줄 안다. 근데 예전 같은 음, 경우에는 그냥 단타로 딱 하나 나오는 음, 경이 음, 많았다면 이제는 음, 조금 더 확장 구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는 조금 생각 열리신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음, 사실 키워드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하나의 글을 쓰면 네, 정말 뭐 농담 같지만 실제로 하나글로 2, 30개 정도 노출을 시킨 적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합이 많이 나오니까. 네, 조합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인도 챗나이. 예를 들어 내가 지수가 높다면 인도 음, 챗나이, 인도 첸자의 주재원, 뭐 챗나이 주재원, 인도 음, 주재원. 뭐 네, 네, 너무나 여기서만도 지금 몇 개가 나와요. 그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따져보면 진짜로 이게 막 2, 30개 이상의 제목으로 어, 검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소수 네, 네, 키워드고 검색이 많이 되는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이상의 음, 효과를 볼 수도 있는 키워드예요. 단, 음,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음, 이제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여기서 예를 들어 내가 첸나이 주재원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썼어요. 그럼 그 단어가 이 본문 안에 제목 외에 네, 잘 들어갔느냐? 들어갔죠? 네, 그리고 그럼 여기 한 번 들어갔네요. 두 번인가? 여기 있네요. 두 번 들어갔네요. 그죠? 네, 그러면 검색할 수 있는 수에 들어갔어요. 그죠? 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맹기의 견사라고 내가 만약에 검색을 한다. 그럼 그 키워드가 들어갔죠? 네, 들어갔죠? 그럼 검색할 수 있는 조건은 웬만큼 맞춰진 거죠. 그죠? 네, 그 네, 외에도 지금 보니까 뭐 말라리아 분들도 똑같이 잘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음, 예전에는 안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제목에는 넣었는데, 제목에는 있는데 검색해볼까요? 하면 본문에서 그 키워드가 없어. 그러면은 네, 네, 검색될 수 있는 확률 싸움에서 조금 놓친 거죠. 근데 그런 음, 것들이 들어가 줄 수 있게끔 이제는 쓸 줄 안다는 거는 이제는 제목과 이제 본문의 키워드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에 조금은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것이 음, 이제는 고객의 사용 언어라는 개념이 이제 네,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저는 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거는 정말로 누군가는 이 부분을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고 아주 폐쇄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음, 폐쇄적인 정보가 예를 들면 이거죠. 39도 이상 얼마 이상 됐을 때 가야 한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네, 정보죠. 40시간이 음, 지나야 한다. 그죠? 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폐쇄적이면서 되게 중요한 정보인 거를 이제 알 수 음,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 네, 그리고 여기 가격. 이런 거 진짜 네, 중요하죠. 누군가는 네, 나 진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얼마가 필요한가.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없어의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음, 진짜 아프셨나 보다.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이런 실질적인 후기들이 함께 가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작은 키워드지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생산성, 뭔가 약간 유입이 될 수 있고 정보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생산성이 있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 많이 성장하셨다고 얘기를 음,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어, 여기에 조금 더 음, 캡처된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네, 사실적으로는 이제 정보여도 캡처 이미지보다는 실사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요런 약간 주사 맞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약간 이게 네, 누군가에게는 혐오 콘텐츠나 이런 걸로 분류될 수도 있거든요. 아, 실제적 사례긴 아, 하지만 그렇기 아, 때문에 뭐 주사 바늘이 나오거나 뭐 약간 너무 아, 디테일한 인접샷을 찍거나 이런 게 되게 그 아, 유해 이미지로 분류될 확률도 좀 있어요. 아, 들도 그러니까 사실 맘카페나 이런 데서 막 아이 이제 대변 이런 거 네, 사진 네, 찍어서 네,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네, 누군가에겐 혐오 콘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도가 있는 부분들이 사실 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근데, 네, 그래서 사진 같은 걸 할 때 뭔가 약간 병원의 겉모습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 약간 다른 것들, 그리고 뭐 어,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차트를 작성할 때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어떤 음, 정보라든지, 뭐 이런 약간 네, 실질적인 것들을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 어떤 네, 직접적인 어떤 이런 치료 이런 부분들보다 그런 게 더 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음,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저것은 정보의 가치로서 높기 때문에 아주 네, 찾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을 감사합니다. 한번 네. 받아볼게요. 질문.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인도 챗나이 인도 주재원, 챗나이 주재원, 여러 가지로 조금씩 검색돼서 들어오는데, 유입 경로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제 거에서 어디서 유입됐나 보면은 그런 키워드로 검색 유입이 돼서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 위에 글들이, 어, 더 오래된 것도 당연히 저보다 지수가 높으니까
네. 위에 많이 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 거를 보면은 이렇게 뭐 챗나이 주재원 몇 주 뭐 기록 뭐 이래가지고 제목은 제목이 비슷한데 몇 주 음, 뭐 이번 주 뭐 이번 주 기록 막 이래가지고 쓰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뭐 블로그 챌린지 그 불첼 일상불첼 막 이런 거 할 때는 쓰다가 이게 너무 제목이 반복되는 것도 안 좋을 것 맞죠.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안 쓰고 그냥 주기적으로 지금 이거 선생님과 함께 챌린지 하면서 그냥 주 3회, 4회 이렇게 인도에 관련된 거 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아니면 네, 그런 거 올리고 있는데 네. 그분들은 그런 거를 썼는데도 되게 노출이 잘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렇게 왜 시리즈로 그러냐면 나오고. 네, 네. 그게 약간 이런 거예요. 진짜 살아본 사람의 제목이기 때문에 검색 음, 유입으로 한 번만 얻어 걸려도 아, 이 음, 사람 블로그 가면 여러 가지 내가 못 본 정보들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클릭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음, 그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모든 제목에다 그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좀 더 구체성이 있는 제목들은 또 그 세부 검색으로서 나를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아까 같은 음, 그런 거는 좀 큰 틀의 카테고리의 글이지만 실제 네. 살아본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히 아, 드러나는 제목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례를 봤다면 달래님은 병행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네, 선생님이요. 병행. 그래서 제목. 네. 네, 내가 그 3주 살아본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한 여기서 이게 좋았고 저게 나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 출산을 거기 가서 하셨나요? 여기서 하고 가셨나요? 저는 다시 한국 갔다 다시 들어왔어요. 그쵸. 출산 후 인도로, 뭐, 예를 들어, 아이 출산 후, 뭐, 바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쭉 키운 거잖아요, 아이를. 처음에. 네네, 네. 그런 것도 누군가에겐 자기랑 똑같은 입장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네네. 네. 아, 네. 음, 인도에서, 뭐,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카테고리에 아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네, 뭐, 예를 들어 내가 아이 글을 쓸 때도, 0개월부터 뭐, 1개월 네, 차부터 네. 인도에서 아이 키우기. 이렇게 쓰면 또 아, 되게 네. 특별한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식의 어떤 큰 틀에서 이 사람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콘텐츠가 되면 음, 음, 이제 그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여기 살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유입되는 경로가 될 거고 음, 지금처럼 각각의 세부적인 키워드로 여기 맛집이 맛있어요라는 걸 한다면 여행객들까지 내 블로그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 네, 두 개의 목적 자체가 다르죠.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병행하는 게 사실은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 네네. A가 맞다, B가 맞다가 아니고요. 둘 다 하는 게 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음, 나는 둘 다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음, 이해 가시죠? 네네. 그, 그러면 그렇게 병행할 때 제목을 몇 개월 아기와 함께하는, 뭐, 챗나이, 뭐, 사리, 이렇게 쓰되, 만약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거를 제목에 넣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해도 되는.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음, 있고.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음, 세부적인 키워드로서의 유입을 도울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아기 때부터 주재원으로 와서 여기서 아기를 키워서 나가는 엄마구나 라는 걸 알려줄 수도 있고. 근데 음, 제목에 대한 신중함은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음. 결국에는 그것 또한 검색되는 제목이어야 하니까. 그쵸. 제가 네, 사례를 드리긴 했지만 네, 네, 틀을 들여다 봤을 때 네, 그게 검색하는 제목일까라는 것에 의문이 생긴다면 네, 그거는 키워드 두고 가셔서 실제로 네. 검색해봐야 돼. 네, 이해 가시죠? 저는 이제 네, 예시를 들어준 거지만 네, 그거를 하고 근데 어쨌든 인도 주재원 생활 뭐 몇 개월 차, 1년 차, 2년 차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개월수나 이런 것이 매번 그걸 쓸 필요는 없지만 약간 네. 종합편으로서 한 번씩 갈 수는 있잖아. 그죠? 네, 네, 네.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아, 이 제목만으로도 이 사람이 오래 머문 사람이구나라는 걸 누군가는 알게 음, 되니. 근데 음, 그거를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음, 제일 많이 검색된 글은 제목을 어떻게 썼나? 키워드를 뭐라고 음, 썼나?
그리고 네. 달래님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해서 내 블로그를 만나나.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죠. 음, 그래서 그걸 네. 토대로 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답변이 좀 네. 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덕수님, 수빈님, 데이지님 계신데 우리 오신 순서대로 저희 그 15일 날 다들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그 질문을 못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한두 가지씩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덕수님이 네, 질문 주셔서 질문 한번 네, 주시겠어요? 예. 저 질문, 첫 번째 질문으로는 주제 지수를 높이려면, 주제를 맞게 몇 프로 정도는 써야지만 좋은가요? 주제 지수를 높이는 건 사실 내가 그 불덱스로 보면은 그 주제별로 몇 개씩 글을 썼는지가 나오죠. 네, 거기에서 주제 지수를 높이려면 그 카테고리에 글이 가장 많은 게 좋기도 하고요. 최신에 쓴 음, 글 중에 그 카테고리의 집중도가 높은 게 맞아요. 그래야 주제 지수가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가 그 블로그를 하다 보면 주제 지수는 낮아질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때는 내가 막 여행을 다녀서 여행글을 막 썼어요. 근데 그 다른 때는 또 뭐 전시회를 막 다녀와서 그걸 썼어. 난 독서를 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주제가 조금씩 바뀔 수 있잖아요. 생활 네, 블로거들은. 그런데 네, 그거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네, 전체의 비중으로 봤을 때 그 메인 카테고리의 주제의 글수가 계속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네, 물리적으로 숫자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들만 정기적으로 해주신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 어.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한 이제 전체 글을 뭐 10개를 일주일에 쓴다. 그러면 그중에 그래도 50% 이상 많다면 그렇죠. 60% 정도는 주제를 유지해서 음, 가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 글수로 봤을 때 전체의 글 비중은 가장 중요한 주제 지수의 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사진 밑에, 글을 쓸 때 세 줄 정도 저번에 쓰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PC에 맞게 해야 되는지 모바일에 맞는지 어느 쪽에, 음, 크게 예?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고, 세 네, 줄에서 다섯 줄 정도다라고 하는 거는 글을 네, 머무는 시간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람들이 예, 볼 때, 아, 이 블로그가 성의가 있어, 없어를 판단하는 기준도 돼요. 만약에 내가 아, 사진에 한 줄만 딱 쓴다. 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제 그 되게 성의 없이 보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인간이 보는 측면과 로보트가 보는 측면을 다 채울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제가 세 줄에서 다섯 줄 정도로 드린 거예요. 근데 모바일로 음, 보면 우리가 문단을 조금 끊어서 짧게 쓰잖아요. 예, 분절해가지고. 그럴 예, 때는 세 줄이 짧은 글이 될 수도 있는데 PC로 쓴다고 하면은 그 세 줄이 긴 글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예, 그래서 크게 그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적어도 모바일로 볼 때 세 줄 이상은 채우자라고 보시는 게 음, 맞아요. 아, 네, 이해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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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잘 그 정도를 알겠습니다. 해주실 때 페이지에 네, 머무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음, 수빈님 지금 안 나오셨나? 그러니까 잠깐 자리 비우신다고 해서 데이지님 계신가요? 네, 지금 데이지님 들리시나요? 질문 두 가지 정도 받도록 할게요. 저희 15일 날 어, 못했던 거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여전히 키워드랑, 아까 네, 미니님 같은 경우 되게 잘하셨던데, 네, 키워드랑, 그걸 가지고 제목을 짓는 것이 오히려 더 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요. 불안해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어렵게 지어서 올려보면 또 마음에 안 들고,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 어, 우리 15일 날 하실 때 질문하려다가 이제 못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는 계속 좀 헤매는 것 같아요. 제가 음, 글 쓰는 데 있어서. 근데 음. 그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은 제목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블로그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 제목이라고 할 것 같아요.
키워드. 예, 네, 네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결국에 다시 돌고 돌아도 키워드. 어. 근데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키워드가 잘못되면 다른 걸 다 잘해도 유입이 안 돼요. 그죠? 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제목도 사실 뭐 아주 좋은 제목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길죠. 길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지었냐면 이제 경우의 수. 우선은 얘는 키워드로서 가치 없어요. 12월 20일은 누군가 이렇게 검색할 확률이 아주 희박하죠. 그죠? 하지만 정보의 가치를 전달할 때 누군가를 모객하는 것에 있어서 날짜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거 제목 보이시죠? 제가 보여드린 네네.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는 유영만이라는 저자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유영만 교수. 그러면 유영만 또는 유영만 교수라고 하는 키워드는 누군가에게 검색될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넣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의 유명한 어떤 명성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고 제 걸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명목인 거야.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키워드를 뭘 생각했냐면 유영만 교수 강연회, 유영만 교수 무료 강연회 이거를 또 하나를 이제 생각했어요. 어, 음, 왜냐면 이 교수님이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시지만 대부분은 기업 강의나 대부분은 이제 돈 받고 하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영만 교수 무료 강연회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검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선택한 거예요. 음, 그리고 부산은 여기에서 지역에서 아까 말했듯이 12월 20일과 마찬가지로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의 어떤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집어든 건데, 부산 강연회, 부산 무료 강연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색이 되는 게 아주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에서 열리는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추가가 된 거고, 얘를 저는 검색하는 것에 부산 강연회, 부산 무료 강연회로서의 검색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사실 많지 않았어요. 이해 음, 가시죠? 그러니까 음,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냐면 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쓴 거에는 다 명목이 있다는 뜻이에요. 명목. 음, 어. 너 왜 이렇게 써? 왜 이 제목 썼어?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다 대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음. 그래서 네네. 여기다가 제가 여자 MC라고 쓸 이유가 없죠. 굳이 여자 MC라고 왜 여자 MC라고 검색해서 MC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음, 아주 쑥 키워드지만, 그리고 여기 제목에서 되게 어색하게 들어간 키워드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MC를 업으로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 MC라고 검색하는 사람에게 말을 검색해서 내가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나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 네네. 그래서 이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어색하게 넣었지만, 여자 MC라는 키워드를 억지로 집어넣어서 아래쪽에 억지로 집어넣었어요. 억지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음, 네네. 이 하나의 검색을 하고 싶은 의도가 담긴 키워드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파페라 공연. 요 아티클래식은 연간 200회 정도 공연을 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파페라 공연으로 검색할 수도 있지만 아티클래식이라는 이름 자체로 200회 넘게 검색가 되고 있는 키워드니까 얘를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 중장년 청춘문화 공간 마스터 클래스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자 이 공간의 어떤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소수 키워드일 수 있는 키워드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얘는 왜 넣냐면 발주처, 저희에게 일을 주신 발주처가 본인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보실 때 반드시 이 키워드는 검색할 거예요. 그때 음, 저 MC를 섭외하니까 자기가 행사의 기록을 저렇게 잘 해놓는 사람이네. 다음번에도 섭외하면 우리는 마케팅 비용을 안 남기고도 마케팅으로서도 내가 성과를 뭔가 기록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려고 든 거예요. 이해 음, 가시죠? 그러니까 네네. 결국에는 이 키워드 왜 넣었어? 명목이 있으니까. 자, 유영만 교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자 음, MC를 찾으려는 사람에게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아티클래식이라는 유명한 사람들을 검색하다가 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발주처가 검색하다가, 아, 맞다, 이런 MC가 있었지. 저 MC가 그때 이런 행사도 했는데, 다시 섭외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포트폴리오로 삼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음, 하나하나 명목 있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길게 지었다? 의미가 없이 길게 지을 이유는 없죠. 하지만 내가 길게 짓는다는 것은 나는 그거에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지 님이 제목이 어렵다라고 느낀다는 거는 내가 이 글을 무엇을 목적으로 썼는지가 흐려진다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글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나는 이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 라는 게 뚜렷해질수록 제목을 정하는 게 쉬워질 거예요. 그럼 난 네, 이걸 위해서 제목을 짓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럼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정보를 찾으려고 할 때 어떤 걸 검색할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는 제목을 계속 짓는 연습을 하시면 제목 짓는 게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답변이 좀 네, 되셨을까요? 네, 계속 노력해봐야죠. 근데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어렵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맨날 그것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게 쉬운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네, 저 또한 정말 제목 짓기가 어렵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또한 음, 진짜 뭐 14년을 넘게 블로그를 열심히 했지만 저도 제목 지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해요. 글 쓸 때는 고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뭘 쓸지 정해지고서 글을 쓰니까. 근데 음, 제목은 진짜 백날 백날 고민해요. 음. 그리고 저는 심지어 제목 쓴 거를 글 다 쓰고 노출된 상태를 보고 다시 수정할 때도 있어요. 음, 내 의도대로 노출이 안 됐을 때 다시 수정해서 노출 다시 잡을 때도 있어요. 저는 제목에 엄청 신중해요. 글 하나를 써도 그 하나가 아웃풋이 나오는 글 쓰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음, 누구보다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제목을 짓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처럼 데이지님도 결국에는 여기에 지금 관심 있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 힘들다 느낄 수 있지만 그 어렵고 힘든 거를 계속 해내려는 고민을 들고 있어야지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되게 잘하고 계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챌린지를 참여하시면 제가 각각의 제목에 대한 피드백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제목에 대한 피드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듣다 보면은 그 안에서 또 다시 개선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네, 다행히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앞에 은희님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네, 네, 다른 사람의 사례로도 그렇지만 내 사례로 볼 때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앞으로도 챌린지 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또 질문 감사합니다. 있나요?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제목을 지을 때 네. 그 특수 문자를, 그러니까 뭐 느낌표나 쉼표 이런 거를 쓰면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점수가 떨어진다나 누락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잘 쓰시는 것 같아서 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그것이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음, 키워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도 쓰잖아요. 느낌표도 쓰고 하죠. 근데 음, 이게 약간 이렇게 각각의 맥락이 떨어져 있는 단어로 이걸 분류한다면 상관없는데 맥락이 이렇게 조합이 돼야 되고 저렇게 조합이 돼야 되고 이렇게 조합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굳이 느낌표나 쉼표나 이렇게 다 끊어 쓰는 거는 불필요한. 어. 음,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하시면 돼요. 꼭 필요할 때만. 근데 음, 굳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굳이 키워드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일부러 나눌 필요는 없는 거죠. 어.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쓴다고 해서 노출이 완벽히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은 요즘은 키워드가 이렇게 분리돼 있어도, 어, 예를 들어, 김주미, 북토크쇼, 김주미, 송년 파티, 이렇게 해도 검색이 되잖아요. 띄어져 있어도. 그죠? 음,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본문에 김주미 송년 파티, 김주미 북토크쇼라는 단어가 본문에 조합이 이루어진 게 본문에는 있어야 돼. 그게 더 음, 중요해. 여기에 특수무차 넣고 안 넣고 보다. 이해 음, 가시죠? 네. 네네. 그런 게 만약에 조합이 안 이루어져 있으면서 띄어쓰기만 된다 그러면 어차피 그 조합이 안 일어나서 검색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음, 특수문자를 써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목과 본문의 의도적인 키워드가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음, 이해 입니다.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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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빈님 혹시 계신가요? 수빈님 나가셔서 혹시 안 오시는지 이제 끝나시면서 잠깐만요. 수빈님한테 카톡을 수빈님한테 인정을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분 답변 오시면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대리님 또는 덕수님 지금 계시다면 너무 질문하고 열심히 있으세요? 하지 않아갖고 질문은 아, 하고 오케이. 싶은 거는 많은데 어떻게 해야 네. 될지 모르겠어요. 음, 그러게요. 이게 실은 진짜로 내가 한끔 질문이 나와요. 네, 신기하게. 그래서 네. 내가 노력한 만큼 궁금한 게 많아지는 게 블로그긴 하거든요. 네. 다음에 저도 할 지금, 때는 좀 더 네. 아까 전에 열심히 해서. 주제지수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주제지수를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주제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는 도서 카테고리로 했을 때 0.1%였어요, 상위. 근데 지금은 네, 한 1점 몇 프로에서 2점 몇 프로 정도, 많이 떨어지면 3점 몇 프로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데, 그것이 저는 불안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왜인지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국내 여행 쪽으로 좀 카테고리를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도서가 당연히 저는 책을 많이 보고 그쪽 행사를 많이 하니까 그쪽이 주 카테고리의 메인을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돈이 되고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삶에서 조금 더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걸로 보자라고 할 때는 여행 쪽이 조금 더 저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턴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주제 지수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게 왜 그런지를 알고 하면은 불안하지 않죠. 어. 네. 그래서 덕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내 주제 지수의 집중도를 가지고 가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아니, 주제를 자꾸 바꾸면은 안 좋은가 보네요. 그게 그러면 안 하다, 좋다기보다는 시간이 걸리죠. 아, 안정화되는데. 네. 아니, 안정화되는데 A라고 했다가 갑자기 B라고 했으니까 그게 B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제 지수보다 더 중요한 건 최적화 수치. 최적화 수치는 몇 프로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높을수록 나는 좋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최적화 수치를 적어도 80% 이상의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글의 아, 양질을 써보는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다른 네, 건 다 따라와요. 아, 네. 근데 그 최적화 수치를 만드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키워드니까. 아, 그러니까 연관된 키워드 말고 쓸데없는 키워드를 막 본문에 같이 섞었으면 그거는 내 지수를 떨어뜨리니까.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집중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 내가 이 주제에 집중되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만 쓰느냐, 아니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느냐, 이런 차이인 거죠. 음, 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제가 글을 받을 때 그런 부분에서의 오류를 많이 잡아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좀 더 최적화 수치에 맞는 글을 계속 쓰는 연습을 하게 되죠. 네. 음, 저, 이해가시죠? 저기, 네, 그러니까 제 틀에 갇혀갖고 네.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갖고 틀을 맞아요. 깨고 나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제 이게 두 번 하면서 조금, 네. 첫 번째 좀 많이 깨졌고요. 두 번째는 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돼갖고, 아, 제대로 음, 못 해갖고. 그래서 오늘도 들어올까 말까 그랬는데, 그래도 들어와야지. 그러면서 핑계시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헬스장도 똑같잖아요. 갈까 말까 하다가 가면은 오길 잘했다 뭐 이런 네네. 것처럼. 예. 근데 맞아요. 저는 오시는 것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참석만으로도 가치가 있거든요. 예. 예. 왜냐면 그게 나의 의지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으면 그냥 참석률만 높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 네. 내가 그리고- 의지가 좀 부족해. 그러면 참석만이라도 하자. 그냥 목표를 이번에 글쓰기 좀 못했어. 이래도 참석만이라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자꾸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네. 언젠가는 그게 좀 익숙해지는 때가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네. 10시에 시작을 하면 너무 늦은 것 같기도. 저번에, 그쵸. 조금 더 시간을 당겨 볼게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아직 9시에 시작하면 괜찮은데, 그쵸. 저번에 좀, 예, 늦게 10시에 시작할 때 하면, 있었죠. 제가 그때는 스케줄 되는 날이 그날밖에 없어가지고, 네. 제가 시니어는 정말 스케줄이 탁 저번 주는 일주일 내내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 목이 좀 갔잖아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선수 조절이 목소리가 좀 안 좀, 됐어요. 집에 하루 못 있었어요. 계속 전국 투어하고 막 이러느라고. 예. 네. 네, 근데 그리고, 이게 약간 정기적으로 가다 보니 안 되는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그런 날이 겹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시죠. 그리고 대단하세요. 이렇게, 저기, 네. 하시는 거 보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기, 우리 일정님은 지금 또 딴 거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녹화본 네, 네, 제공하고 네,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들 네.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그 고맙습니다. 연말이니까 진짜 잘 보내시고 조금 휴식 좀 보내는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에 또 뵙도록 고맙습니다. 해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